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힘나죠 여러분들. 네, 항상 이 4개의 펜을 딱 들고 여러분들 오셔야 됩니다. 네, 항상 이렇게 따라하면서 오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교재에다가 여러분들 진짜 그림 그리기처럼 이렇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 따라오시면서 한번 필기를 해보시면 충분히 아주 훌륭히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꾸 뭔가 이렇게 쓰시면서 오셔야 집중이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4개의 펜 잊지 마시고 검은색, 즉 이 하얀색 분필은요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은 거, 그 다음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건 이제 여러분들 녹색이 되겠죠. 노란색은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 근데 파란 거, 빨간 거, 녹색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그건 없어요. 예. 하얀색 이외, 즉 검은색 이외는 다 중요한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에 맞춰서 한번 오늘은요 삼국시대 2번째 시간입니다. 문화재 파트인데요. 자, 문화재 파트는 여러분들 이름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진을 보고 이게 어느 시대 것인지만 아시면 돼요. 사진만 보시면 돼요. 막 외우려고 하지 말어. 그냥 사진만 보고 이거 고구려야, 이거 백제야, 이거 신라야,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곱은 무덤이란 얘기예요. 무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무덤을 쓰려 그래. 그때 여러분들 무덤을 좀 개성 있게 쓰자. 다 이렇게 동글동글 말고 좀 개성 있게 피라미드 또는 하트 모양.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개성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그 민족이 쭉 해왔던 대로 어떤 방식들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덤은 그렇게 잘 안 변해. 그래서 그 무덤의 모양을 보고 그 민족의 기원을 추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고구려와 백제의 무덤이 상당히 비슷해요. 근데 신라는 좀 달라요. 그 말은 뭐냐면 신라인들은 고구려 백제인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지배층들이. 자, 그런 것들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입니다. 이 고구려는요 어떤 무덤이 맨 처음에 유행을 했냐면 돌무지 무덤이라는 게 유행을 합니다. 돌무지 무덤. 자, 돌무지 무덤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돌무지 무덤은요 일단 이 돌무지 무덤은 모양을 좀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무덤이 있으면, 자, 돌을 무지하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네. 돌을 무지하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바로 장군총을 들 수 있습니다. 장군총. 압록강 건너가면 고구려 이런 무덤들이 막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았던 거야. 엄청나게. 근데 이 돌무지 무덤인데 이 돌무지 무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돌무지 무덤은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돌을 이렇게 막 무지하게 쌓아 올린 어떤 그런 무덤 형태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압록강 그쪽에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이 돌무지 무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해요. 자,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무덤으로 변하냐면 바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변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뀝니다. 굴식 돌방 무덤. 자,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요게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가서 볼록 방이 있어요. 이런 형태예요. 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입구가 있겠지. 예, 입구가 있고 그럼 이제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공간에다가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그려놨어요. 그림들을 이렇게. 이게 바로 굴식 돌방 무덤이다라는 건데 이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은 뭐냐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입구가 있어요.
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입구가 있으니까 이 공간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입구가 있으니까 외부인의 침입이 쉬워요. 도굴꾼들. 불법적으로 말이지. 남의 무덤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 물건들을 꺼내오는, 그리고 그걸 파는 아주 나쁜 사람들. 절대로 안 되거든. 그 도굴꾼들이에요. 이게 입구가 있다 보니까 이 도굴이 쉬워요. 도굴이 쉬워요. 그게 이제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굴식 돌방 무덤에서는요, 지금 남아있는 유물이 거의 없어요. 다 도굴됐어요. 남아있는 거는 떼어갈 수 없는 벽에 그려진 그림. 그 벽화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데서 나온 그 벽화들을 보면, 이런 그림들 이렇게 보면, 이런 그림들을 보면, 예를 들면 무용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럼 그 무덤은 무용총이 되는 거예요. 무용하는 그림, 무용도라든지. 그 다음에 사냥하는 거. 이거는 수렵도. 그 다음에 씨름하는 거. 각저총이라 그래요. 각저가 이제 씨름을 한다는 거거든요. 뿔을 닫고 이제 서로 받으면서 이렇게 막 겨루는 거. 각저총이라고 하는데, 씨름. 무용총, 수렵 그려져 있는 거, 각저총, 씨름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그림들을 따와가지고 그 무덤의 이름에다가 무슨 총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릉이 들어가면요, 그 무덤의 주인은 아는 경우고, 무슨 총인 경우에는 그 무덤의 주인을 모르는 경우. 그래서 그 무덤에서 나온 특징적인 유물 하나를 딱 따가지고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이 그려져 있어. 무용하는, 춤을 추고 있어. 그러면 무용총. 씨름. 각저총.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고구려는 이렇게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면서 이런 벽화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백제가요, 똑같아요. 백제가 다 이런 식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돌무지 무덤이 그대로 와요. 백제도. 석촌동에 가시면 서울의 석촌동 고분에 가시면 이런 돌무지 무덤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전 시간에 왜 백제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 온조의 아버지가 누구야? 고구려, 고주몽.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가 이렇게 유사한 거예요. 무덤은 잘 안 변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가 이렇게 유사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백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굴식 돌방 무덤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굴식 돌방 무덤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석촌동 고분 이후에 백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요. 이퀄 같다라는 것이죠.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한 무덤이 또 하나가 생겨요. 자, 어떤 무덤이 생기냐면 바로 벽돌 무덤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거 말고 플러스 또 벽돌 무덤이라는 게 생겨요. 벽돌 무덤. 이 벽돌 무덤의 대표적인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 그 무덤이 바로 무령왕릉이에요. 무령왕릉. 자, 이 무령왕릉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백제의 수도가 한성, 웅진, 사비 옮겨지잖아요. 무령왕릉은 여러분들 웅진, 즉 지금의 공주에 있어요. 공주에 있어요. 근데 이 벽돌 무덤에서 우리가 알 수, 이 벽돌 무덤은 여러분들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무덤이냐면 중국계예요. 중국계. 그러니까 중국 남조 시대 양나라가 있었어요. 양나라. 남조 시대 양나라가 있었는데 중국 남조와의 어떤 교류를 했구나. 왜냐면 중국 양나라의 어떤 그 무덤 형식이 우리나라 그 공주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중국의 양나라와 우리가 지금 그 당시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근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네. 다시 한번 백제는요. 고구려와 똑같아요. 돌무지 무덤이었고요. 이후에 굴식 돌방 무덤 이퀄 같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더해서 벽돌 무덤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문영왕릉 공주에 있는 중국 남조 양나라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그런 무덤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신라는요 달라요.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다르죠? 자, 이 무덤은 어떤 형태인지 제가 또 그림을 통해서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덤은요, 일단 여러분들, 관이 있어요. 사람이 눕는 그런 관이 있어요. 자, 이렇게 관을 하나 놔요. 놓으면, 널이 뭐냐면 관이야, 관. 관을 하나 놨는데 덧댔다. 하나 더 관을 넣은 거야. 하나 더 관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제 부장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놓겠죠. 사람은 여기 누워있고, 부장품. 그런 다음에 돌을요, 이렇게 돌을 막, 자갈 같은 거 막 무지하게 쌓아 올려요. 돌을 막 쌓아 올려요. 오. 그런 다음에 흙으로 덮어요. 이렇게. 짠! 이게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돌무지 덧널 무덤의 대표적인 무덤이 바로 천마총인데, 경주에 있어요. 네, 경주에 가시면 이 천마총을 볼 수 있는데,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의 특징이 뭐냐 이거죠. 돌무지 덧널 무덤의 특징은 뭐냐면, 돌무지 덧널 무덤 여러분 입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입구가 없어요. 이건 입구 없어요. 그냥 흙으로 그냥 덮어버린 거기 때문에 입구가 없어요. 선생님 아니에요. 저 경주 갔다 왔는데요. 천마총 갔다 왔거든요. 저 입구 있어요. 저 거기 들어갔다 왔어요. 네. 그거는 이제 관람객들을 위해서 입구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원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어디 시험 문제 나왔대, 그게. 근데 경주에 갔다 와가지고 저기 입구 들어왔다 왔다고 해서 그걸 맞다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원래 입구 없거든요. 없어요. 네, 입구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공간이 없잖아. 공간이 없으니까 벽화를 그릴 수 있다 없다. 아니 벽이 없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려. 벽화를 못 그려요. 그런데 대신 입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도굴꾼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도굴 한다는 얘기는 거의 포크레인 갖고 와서 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도굴이야. 그죠? 도굴이 어려워요. 도굴이 어렵습니다. 덕분에 신라의 어떤 그 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화려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배경이 바로 이런 무덤의 양식, 무덤 구조에서 기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천마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천마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문화예술들이 나왔냐면, 뭐니 해도 일단 이거 천마도 나왔죠, 천마도. 천마도는 여러분들, 이거는 벽화가 아니다. 네, 벽화 아닙니다. 이 천마도는 벽화 아닙니다. 이건 벽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왜냐면 벽화가 없어요. 이 천마총 돌무지 덧널 무덤에는 벽화 아니에요. 천마도는 뭐냐면, 하늘을 날고 있는 말이잖아요. 이게 말 안장에 이게 맨 밑에 그리는 장식용 그림이에요. 장식용 그림. 벽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관. 천마총에서 뭐 화려한 금관 같은 게 막 쏟아져 나왔죠. 네. 요런 것들이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도요. 요즘 뭐 가야도 지산동이라든지 그 다음이 뭐 대성동 고분 뭐 이런 데서 많은 부장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니 해도 가야 같은 경우는 역시 철의 나라예요. 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철과 관련된 어떤 철갑 갑옷 이런 것들 판갑옷 이런 갑옷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금동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가야 고분에서는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보물 창고, 역사의 보물 창고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오는 부장품들을 만날 때 그 설레임. 몇천 년 전의 시간과 그냥 맞닥뜨리는 거야. 얼마나 대단해. 타임머신을 타고 그냥 훅 그 시대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각 지역에 가시면 꼭 한번 이런 박물관 같은 데 한번 가셔서 몇천 년 전 사람들을 꼭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분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은 도교와 유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교 굉장히 궁금하시죠? 도교라고 하는 종교는 뭐냐면 도교는 신선사상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교는 이 신선사상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 문화유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구려에 이런 지금 벽화 있죠, 벽화. 예, 이 벽화 중에 뭐가 있냐면 사신도라고 있어요. 사신도. 그러니까 네 마리의 신, 그러니까 사방을 지키는 신이에요. 사방.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이야. 남주작, 북현무, 좌청룡, 우백호. 네, 이런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와 같은 그런 그림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벽화에 보시면 막 청룡도 있고, 현무도 있고, 주작도 있고, 백호도 있고, 이런 그림들이 다 여기 이제 그려지는 것이죠. 굴식 돌방무덤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연결시키면 이렇게 여기도 지금 이런 사신도가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겠죠. 이 도교와 관련된 도교의 어떤 신들과 관련된 것들이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또 있어요. 백제도 있어요. 백제는 뭐가 있냐면 백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산수무늬 벽돌이 있습니다. 산수무늬 벽돌. 이 산수무늬 벽돌을 잘 보시면 얼럭벌럭 이렇게 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게 신선들이 이렇게 막 청소하는 장면도 나와요. 빗자루질 하는 장면도 나오고 신선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있다면 바로 뭐니 해도 금동대학로죠. 백제 금동대학로. 이 금동대학로가 발견된 곳도 역시 이곳은 부여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도시 수도 사비 부여에서 이제 발견된 것인데 이 금동대학로 잘 보시면 알겠지만 맨 위에 보면 얼럭벌럭 산이 있어요. 예, 그 산을 잘 보시면 이 신선들이 막 곳곳에 있어요. 막 머리를 감기도 하고 막 악기를 타기도 하고 낚시를 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금동대학로입니다. 향로예요, 여러분들. 뚜껑 열고 거기다 이제 향을 집어넣은 다음에 뚜껑 닫으면 그 산 사이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죠? 바로 이런 어떤 도교적인 어떤 유산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유교적인 것들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유교적인 유산으로서 이 신라에 임신서기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신서기석. 임신연애 돌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돌에다가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내용들. 유교는 공부하자는 거잖아. 열심히 공부하세. 네, 뭐 이런 거잖아. 이걸 이제 친구끼리 우리 이제 돌멩이에다가 이제 기록해 놓자. 우리 이거 꼭 약속 지키자. 이런 걸 써놓은 어떤 흔적들. 이런 걸 봐서 이제 유교가 이 당시에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됐죠? 도교와 유교, 요 정도의 어떤 흔적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뭐니 해도 불교입니다. 불교 한번 가볼게요. 불교인 여러분들 불상과 탑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고구려의 불상, 뚠뚠, 남아있는 게 없음, 통과. 자, 이번엔 여러분, 불상이구나, 불상. 탑이지. 탑이 아니라. 불상이 뭐가 있냐면, 고구려 불상 중에는 여러분들, 금동으로 만든,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금동으로 만드는데요. 연가 7년이라고 하는 명자는 뭐냐면 새겼다는 거야. 연가 7년이라는 게 새겨진 부처님의 서 있는 입상, 서 있는 상, 이게 있어요. 아주 슬쩍 웃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요 뒤쪽에는 연가 7년이라는 게 새겨져 있는 고구려의 불상입니다. 이름 외울 필요 없고요. 이거 어떻게 외워? 몰라도 돼요. 다만 이게 고구려 불상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진 딱 나오면 이건 고구려 불상이야.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름까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사진 보고 어느 나라 것인지 알기. 오케이? 백제는 여러분들 저쪽에 서산에 가면요. 서산 용현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항상 이 유물들에는 이 위치를 먼저 잡아주는 거야. 서산 용현리에 가면 마에는 뭐냐면요. 이 돌에다가 새겨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림처럼 그려 넣었다는 얘기예요. 마의 그 열에, 부처님이에요. 열에는 부처님이에요. 열에 삼존상이 있어요. 세 명의 그 부처님, 세 명의 그 부처님이 이렇게 있는 상이다. 존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부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의 삼존상, 서산 용현이 마의 열의 삼존상이 있다. 이것도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도 웃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고대 불상의 특징은 뭐냐면 씩 웃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서산용현이 마의 열의 삼존상을 딱 보면 이거 백제 거야.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예. 딱 보고 이거 백제의 미소.
웃고 있는 모습 선생님 닮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백제의 미소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불상됐고요. 그 다음 탑을 한번 볼게요. 자, 이 탑은요, 고구려에서 남아있는 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통과할게요. 그 다음 백제를 볼게요. 백제는요, 탑이 있어요. 백제는 이번에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수리가 되어가지고 20년 만에 정말 수리가 끝났어요. 이 탑이 어디냐면 익산에 가시면요. 익산에 가시면 미륵사라고 하는 절에 있는 미륵사의 석탑이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백제탑이에요, 여러분들. 사진 보시고 이거 익산에 있는 백제탑이야.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부여에 가시면요. 부여에 가시면 정림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없죠. 그래서 터만 남아있을 때 지가 붙는 거예요. 정림사지에 가시면 5층 석탑이 있어요. 5층 석탑이 있어요. 와우.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탑.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제의 탑이야만 아시면 돼요. 사진 보고 백제의 탑. 고대의 탑은 여러분들 남아있는 게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제 2개, 신라 1개 이거밖에 없거든요. 요 3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백제의 탑 2개, 그리고 신라의 탑 1.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탑이 있냐면 분황사, 경주에 가시면요. 경주 분황사가 있어요. 분황사에 가시면 모전석탑이라는 게 있어요. 모전석탑. 자, 모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방했다는 얘기예요. 전은 뭐냐면 벽돌이야. 벽돌전자. 벽돌을 모방한 석탑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중국의 탑하고 우리나라 탑하고 일본의 탑이 다 재질이 달라요. 중국의 탑은 흙이 많아요. 거기가 막 황사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진흙이 많아요. 그래서 황토에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요. 벽돌을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벽돌을 쌓아 올린 전탑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산이 많잖아. 산이 다 돌산이야. 황암들이 너무 많아. 그 돌을 떼어내가지고 우리는 탑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석탑이에요. 일본은 여러분들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탑이 있어요. 그래서 목탑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전탑, 우리는 석탑, 일본은 목탑. 이렇게 이제 발달한단 말이야. 근데 이 분황사 모전석탑은 뭐냐면 석탑이에요, 석탑. 석탑인데 벽돌 전탑을 모방한 거야. 그러니까 놀랍게도 산에 있는 화강암을 떼어와가지고 그걸 벽돌처럼 만든 거야. 우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 벽돌처럼 다 잘라가지고 벽돌처럼 쌓아 올린 탑이에요. 그래서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있는데 이거 남아있진 않아요. 황룡사에 가시면 경주에 가시면 경주 황룡사지 9층 목탑이 있어요. 9층 목탑. 이거는 여러분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덕 여왕 때, 신라 선덕 여왕 때 만든 건데 이게 고려 몽골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걸 다 불태워버려요. 나빠 진짜 몽골. 혼내야 돼 진짜. 이렇게 문화재를 불태우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런 걸 불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있지는 않지만 어쨌건 9층 목탑. 이게 아파트 여러분 20층 높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탑이에요. 이런 탑을 신라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탑 봤고요. 자, 이번엔 여러분들 문화 말고 문화의 어떤 교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류. 일본과도 교류했고요. 서역과도 교류했거든요. 어떤 그 교류의 흔적을 한번 찾아볼 텐데 먼저 이 고구려 일본과의 교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역할을 했던 인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떤 인물이 있냐면 담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담징. 네, 이 담징이 그 일본에 가서 왜 호류사 벽화를 그렸다라고 하죠. 호류사 벽화를 그렸다라고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담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여기 구시 돌방무덤에 벽화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수산리라고 하는 수산리 마을에 벽화가 있어요. 그 고분에 무덤 안에 있는 벽화가 있는데
이 벽화의 모습과 일본 다카마스에 있는 고분에 있는 벽화가 그림이 너무 똑같아요. 너무 비슷해. 아, 이런 걸 통해서도 그 교류를 알 수 있구나. 똑같은 그림이 있으니까.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백제는 뭐 정말 많은, 워낙 일본하고 친해요. 백제하고 일본이 굉장히 친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왕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직기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이제 넘어가가지고 일본에 굉장히 많은 문물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실은 이거는 뭐, 신라만의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 신라만의 이야기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이렇게 열어놓을게요. 이 불상이 하나 있는데 그 불상이 뭐냐면 금동으로 만든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부처님은 나중에 중생들을 다 구원해주기 위해서 오는 부처님이에요. 미래에 오는 부처님인데 지금 반가부좌를 들고 사색에 잠겨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유가 이제 사색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생각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처님의 모습인데 내가 나중에 어떻게 중생을 구해줄까, 구제해줄까 이거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인데 야 이게 일본에서 정말 똑같은 게 발견이 돼요. 정말 똑같은 게. 근데 대신 일본은 여러분 뭘로 만들었냐면 여러분은 목조로 만든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일본 국보입니다. 일본 국보예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장인이 만들었어요. 예,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금동으로 만들었고 일본에서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똑같은 장인이 만들었다. 이렇게 똑같을 수가. 이게 쌍둥이에요. 쌍둥이 완전히. 예, 그런 어떤 교류의 어떤 그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다 교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서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 지금의 어떤 중앙아시아,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뭐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동 지역 또 이제 포함해서 그 서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고구려가 이 서역과의 어떤 교류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면, 이 우즈베키스탄 그쪽에 가시면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에 고구려인이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어떤 그런 벽화. 우즈베키스탄에서 보이고 있는 어떤 그런 벽화에 어떤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사실 뭐 이게 고구려인일 수도 있고, 뭐 신라인일 수도 있고, 백제인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예, 이렇게 어떤 삼국의 어떤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각저총, 씨름하고 있는 그 그림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각저총에 보시면, 각저총, 씨름하고 있는 어떤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데, 여기에 서역인이 등장을 해요. 이거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예, 코가, 이게 우리나라 사람 코가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외국인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니까. 대단하죠? 그건 뭐냐면 그 서역인들, 중앙아시아인들이 고구려에 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과의 어떤 교류를 이 당시도 했구나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백제는 서역 일단 뭐 많이 있겠지만 통과하고요. 신라를 한번 볼게요. 신라는요. 신라 이 무덤에서 이 돌무이 덧널 무덤이기 때문에 무덤 구조가 패트적으로 쏟아져 나와요. 뭐가 있으냐면 뭐 보석이 박혀 있는 보검이라든지 또는 그 유리로 만든 그런 어떤 그 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페르시아 계통. 네, 여러분 지금으로 본다면 뭐 이라크, 이란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여기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지역과도 교류를 했다는 이야기잖아. 그리고 통일신라에 가면 여러분들 괴릉이라고 있어요. 괴릉. 괴릉의 무인상을 보시면 이건 이제 통일신라인데 이 괴릉의 무인상을 보시면 이 무인상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그 각저총에 있는 서역인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이쪽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교류했구나라는 어떤 그런 흔적. 그러니까 이 당시도 역시 뭐 국가와 국가 간의 이동이 어떤 그 쉽진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이런 교역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야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야. 가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과의 교류에서 알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가야는요, 가야 토기가 있어요. 가야 토기. 이 가야 토기와 일본에 어떤 토기가 있냐면 스에키가 있어요. 스에키. 스에키는 뭐냐면 가야 토기 굉장히 쇠처럼 단단해요. 그래서 쇠처럼 단단한 그릇이다 해서 쇠. 이게 일본식 발음은 쇠. 쇠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가야 토기와 또 일본 어떤 그 그릇 어떤 공통점. 역시 일본과도 교류를 굉장히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큰별쌤의 생각은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혹시 가지시고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금동으로 만들었고 일본은 나무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일본은 더 만들기가 쉽네. 우린 어려운 걸 더 만든 거야. 우리가 그걸 전달해 준 거지. 우리의 문화가 우수해. 우리의 문화가 뛰어나. 이런 비교는 여러분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나라마다의 특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각 나라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들은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산 거예요. 그럼 그걸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놓고 무엇이 더 우수하고 무엇이 더 못났다라고 하는 기준을 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살고 있잖아. 그런데 누군가가 누구랑 비교해서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못 살아?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죠? 항상 문화를 바라볼 때는요, 뭐가 잘났고 뭐가 못났고 이런 관점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별쌤의 생각이었습니다.